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교정 치료를 받다 보면 가끔 그런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장치가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오른쪽 위가 너무 찔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응급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료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왔는지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남는, 이러면서 치료를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료 중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약속 날짜는 한 달 후인데 일주일 있다 오고 2주일 있다 오고 너무 자주 와서 눈에 각인이 돼서 너무나 친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계속 사고 친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 치료가 빨리 끝날까요? 누군지 모르는 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치료가 빨리 끝납니다. 문제가 없었으니까.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장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정장치는 이에 접착제를 붙입니다. 근데 어떻게 붙어 있냐면 적당히만 붙어 있어요. 이걸 정말로 딱 붙여놓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거 치료 끝나면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끝날 때 약간의 힘을 주면 떨어질 정도로 약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험하게 먹으면 장치가 떨어지죠. 근데 장치 떨어질 때 이 접착제가 깨지면서 뚝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장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장치를 떨어뜨려 갖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 떨어졌는지 모른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무슨 얘기죠? 먹을 때 정신없이 먹는 거. 확 먹다 보니까 어디가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칫솔질 하다 장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칫솔질 하다는 장치가 안 떨어져요. 칫솔질 하다가 떨어진 장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 게 떨어졌다 그래요. 그렇게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혼자 접착제가 붙어 있다가 안녕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장치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1번으로는 그 장치가 떨어진 치아 하나만 그 자리에 있어요. 안 갑니다. 또 다른 거는요, 같은 놈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럼 치료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치과에 와서 장치를 붙여야 돼요. 그럼 이제 누가 고생해요? 애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도 성인이라도 시간 빼서 치과에 또 와야 돼요. 본인 손해죠. 그 다음번엔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약속을 추가로 잡아야 돼요. 철사를 다 풀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착제 다시 닦아야 되죠. 새 장치를 또 붙여야 돼요.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들어가 있던 철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 단계 철사를 넣어야 돼요. 그럼 치료 기간도 길어져요. 에브리바디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뭘 먹고 살지 알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 떨어지게 딱딱하게 붙여주세요. 그럼 나중에 교정치료 끝나고 뛸 때 치아가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뜨려 갖고 오는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라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붙일 때 치아 표면 상태가 안 좋았거나 접착력이 약한 거죠. 아니면 의사가 붙일 때 좀 딱 못 붙였거나 이런 실수도 저쪽에 어딘가 있겠죠. 그죠? 100% 환자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외부에 힘을 주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교정치료 시작할 때는 장치를 다 붙이고 요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요런 거는 요렇게 잘라서 먹어야 된다. 이런 음식물에 관련된 주의사항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막 얘기해 줄 때는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물어보면 언제요? 그래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떠든 거 다 얘기했는데도 자기는 못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의사항 얘기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집중해서 핸드폰에 알람 신경 쓰지 말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고생 안 하고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장치가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일단 치과에 전화부터 해야 돼요. 왜요? 지금 당장 가야 될 정도의 상황인지, 아니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다음번 약속한 날까지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되는 건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야 돼요? 병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음번 약속한 날 와가지고 선생님 장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치료가 매우 번거로워질 수도 있어요. 이거 자꾸 떨어뜨리는 애들은 엄마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와가지고 입 벌릴 때까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야, 여기다 장치 떨어졌는데, 네. 이게 자기 손해인지를 그 나이 때 모르는 거죠. 당장 눈앞에서 야단 맞는 것만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치가 떨어지면 꼭 보호자에게 얘기하고 치과에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게 제일 흔한 경우예요. 장치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번에는요, 귀가 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사가 우리가 그런 장치를 붙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돌도돌도돌한 장치들이 있고 여기에 철사가 이렇게 쏙 지나갑니다.
그럼 이가 삐뚤삐뚤한 게 펴지면 철사들이 가지런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교정치료 시작했을 때 이가 많이 삐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꼬불꼬불한 철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철사가. 이가 삐뚤삐뚤하니까. 그런데 얘가 가지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꼬불꼬불하던 철사가 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어지겠죠. 얘가 어디요? 이 뒤로 나옵니다, 철사가. 그래서 삐뚤어진 게 펴지면서 뒤쪽으로 철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뒤가 뺨에 찔려요. 또 다른 거는요, 우리가 앞니를 뒤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중간에서 이를 뺐어요. 그럼 여기 빈자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앞니를 뒤로 밀면 이게 들어가겠죠. 그럼 철사가 어떻게 돼요? 뒷부분으로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철사가 뒤로 빠져나오면 뒤가 찔립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에서 알아요. 얘 교정치료하고 있네? 그럼 뺨이 놀랍게도 장치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 중반부쯤 되면 철사가 뒤로 빠져나와도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치료 초반부에는요, 여기 위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오면 정말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할 때 철사를 집어넣고 맨 뒤에서 딱 맞춰서 잘라줘요. 근데 집에 가면서 이가 움직이면서는 뒤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빠져나온 철사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뒤에 철사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가 뺨에 긁히면 찔려서 아프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집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픕니다. 그런데 이가 움직였다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철사를 넣으면서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줘요. 이가 움직이면서 철사가 뒤에 찔릴 수가 있다. 많이 찔리면 치과에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뺨이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좀 물러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딱 뺨이 붙어 있다가 여기 교정치료하고 있네 그러면 살도 이렇게 물러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적응할 때까지는 좀 찔리더라도 좀 참고 있어 봐야 몸이 빨리 적응해서 교정치료 기간 동안 내내 편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너무 찔려가지고 여기가 다 헐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좀 덜 찔리면 좋겠다. 치과 올 때까지요. 그래서 치과에서 보통 이렇게 생긴 거를 환자한테 줍니다. 이게 조그만, 이걸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이 안에 이렇게 생긴 게 들었어요. 이게 말랑말랑한 실리콘 같은 건데 이렇게 띄워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멀렁멀렁하죠. 땡기면 늘어나요. 그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요 놈이 요만큼 띄었으니까 이렇게 투명하고 말랑말랑하단 말이죠. 요거를 요 뒤쪽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 뒤쪽에다가 요렇게 붙여 놓으면 안 찔리겠죠. 그래서 이걸 보통 교정용 왁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렇게 생긴 거를 첫날 보통 교정병원에서 줍니다. 그래서 많이 찔리면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근데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에서는 잘 안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입안에 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찔리면 치과에 전화를 해라. 그리고 약속 잡아서 와야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너무 많이 찔리면 지난번에 왁스 가져간 걸 붙이는데 어떻게 붙일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침을 최대한 빨아내고 그 다음에 이 귀 하는 면봉 있잖아요. 면봉 같은 걸로 여기 주변을 해서 물기를 최대한 없애봐라. 물기를 없앤 상태에서 얘를 붙일 건데 물기를 없앤 상태에서 붙일 건데 조금 넉넉하게 띄어서 어디까지 감싸 안아야 돼요? 철사만 붙이지 말고 이렇게 교정장치까지 같이 감싸 안으면 조금 떨어질 확률이 줄어든다. 물기가 없어야지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띄어서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상처가 난 자리가 좀 덜 아플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붙이는 게 습관화가 되면 뺨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내내 붙이지 말고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야 나머지 교정 기간이 좀 편해진다. 그 뒤에 찔리는 게 있을 땐 이렇게 왁스 같은 걸 붙이는 게 좋습니다. 요 튀어나온 거를 집에서 잘라보려고 또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기부를 들었는데 집에서 아빠가 니퍼를 잘라줬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손톱깎이로 잘랐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를 수 있으면 자르셔도 돼요. 뭐 지금 당장 아픈데 수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자르면 장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게 제가 지금 진료실에서 쓰는 기구를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이거 보시면 약간 벤치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이거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거. 얘도 자르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립니다. 이것도 자르는 거예요. 두 가지 자르는 종류가 있습니다.
얘는요, 자, 제가 요렇게 철사를 갖고 왔는데, 철사 보이시죠? 철사. 예. 요거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탁 자르면 얘가 날아가겠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퉁! 어디로 날아갔어요? 근데 이거를 입 뒤쪽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뒤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탁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간 철사가 목구멍에 콱 박힙니다. 그래서 집에서 니퍼 같은 걸로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사고 납니다. 손톱깎이로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철사를 의사는 어떻게 자르느냐? 이걸로 잘라요. 자, 얘는 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이 뒤에 철사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자르려고 그래요. 자, 여기는 교정장치 쭉 붙어 있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튀어나온 자리예요. 잘라볼게요. 하나, 둘, 셋. 얘가 딱 물고 있죠. 자른 거를. 목구멍 다치지 않게요. 특수 벤치인 거죠.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잘라봅니다. 자, 이렇게. 이 밑에 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잡읍시다. 보입니까? 예. 하나, 둘, 셋. 딱 잡죠. 그래서 목구멍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잡는 기능이 있는 벤치를 씁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항상 치료 끝나면 딱딱 맞춰서 잘라드려요. 하지만 이렇게 잘라놓은 철사도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이가 움직이면서 뒤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손톱깎이나 벤치 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치과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자, 장치가 떨어졌을 때, 철사가 찔릴 때, 이럴 때 치과에 전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철사가 휘었어요. 뭐 이러면 아빠 철사가 휘었는데 벤치 좀 가져봐.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아빠가 교정 전문의가 아닌 이상 꼭 치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너무 멀리 있는 데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드려요. 왜냐하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좀 봐줘야 되잖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지방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늘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와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당장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내가 수습할 수 있는 건 수습해가면서 그래도 멀리서 다닐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속을 좀 잡아서 교정치료 시작하지만, 아닌 분들은 근처에서 가까운 교정 전문의를 좀 찾아보세요 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오늘 교정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그렇죠?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건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치과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